아유, 벌써 화요일이네요. 진짜 한 주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느껴요, 이거. 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과점주주님, 리치 언니? 예. 왜 계속.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엄청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퇴근길인데 진천은 비 내려요. 지금 밖에 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못 보고 들어왔는데 비 오는 것 같아요. 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퇴근길이시구나. 퇴근길에 방송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방송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반가워요. 하하. 라이브는 처음이라.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BTS의 지민이 소식으로 먼저 방송을 시작을 해볼게요. 야, 진짜 축하할 일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보라색으로 갖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요거 다른 색깔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초록색 아니면은 개나리색으로 한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안 되겠다, 우리 우리 지민이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대단한 걸 또 해냈죠. 빌보드 차트에 핫샷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뭐 차트 진입이랑 그 핫백 1위를 같이 하는 것들을 핫샷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BTS 때도 뭐 물론 굉장한 성과를 냈지만 솔로로 낸 곡인데 빌보드 차트 1위로 올라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에 들어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기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거 괜히 뿌듯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뭔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뿌듯합니다.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뭐 별로 제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축하는 해야죠. 자, 우리 지민이가 핫백 1위로 핫샷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보드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빌보드 차트가 워낙 많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하는데, 이게 빌보드라는 것 자체가요 1894년에 시작한 음악 잡지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1930년대부터 매주 이렇게 음악 차트를 발표를 하는데 1940년도 7월부터 이렇게 차트가 제대로 된 차트가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빌보드 차트가 되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왔어요. 제가 차트 들어가 보면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핫백부터 해가지고 빌보드 200, 글로벌 200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일 메인 노래 같은 경우는 핫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노래를 집계를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여기에는 뭐 앨범 판매량도 있고요, 스트리밍도 있고, 라디오 방송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합쳐가지고 순위를 정하는데, 미국은 되게 특이하게 라디오에서 얼마나 틀어줬는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비영어권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인 차트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인들도 핫백을 듣는데요. 핫백을 많이 듣는 거가. 근데 이제 핫백에서 1위를 한 한국인은 BTS가 유일하죠. BTS가 유일합니다. 다이너마이트랑 세비지 러브, 라이프 고스 온, 뭐 버터 이런 노래들로 이미 여러 번 핫백 1위 올랐는데, BTS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솔로로 한 사람이 이제 지민이가 처음이 된 거죠. 야, 이것도 집계를 하더라고요. 그룹 활동이랑 이제 솔로 활동을 해가지고 같이 1위 올라간 사람도 세고, 혹은 차트 지니까 동시에 뭐 1위 올라갔다, 핫샷 1위 한 곡도 오르고 하는데, 이게 뭐 68번째인가 그러던데 그거 제가 안 적어와서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한 겁니다. 엄청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싸이 형이 처음으로 강남스타일 했을 때 재밌었잖아요. 그때 핫백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2위를 7주 동안 했습니다. 2위를 7주 동안 했어요. 그때 마룬5인가? 그게 1등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영어권 음악이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라디오 그 집계 지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싸이 형의 강남스타일이 훨씬 유명했거든요. 근데도 못 올라가는데 이 기록을 이제 지민이가 세운 거죠. 야, 대단한 겁니다,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제 오늘만큼은 이 보라색으로 물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 썼던 요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날씨 다들 어떤가요? 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굿 5790님. 나인부동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소름이네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게 빌보드라고 얘기를 하면요, 핫백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보통은 뭐 글로벌 200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몇 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민이, 우리 지민이죠. 우리 지민이 우리 지민이 우리들의 지민이죠. 우리들의 지민이, 우리들의 BTS, 우리들의 지민이. 야, 요건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기용님 안녕하세요. 나인부동산님,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관계토부님 반갑습니다. 아유, 다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쑥 지나간 것 같아요. 훅 지나갑니다. 별로 하는 거 없이 훅 지나갑니다. 별로 하는 거 없이 훅 지나가요. 하루하루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은 더 짧고요. 오늘 또 지나고 나면 벌써 수요일이잖아. 벌써.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한 주 동안 좀 바쁘셨나요? 이번 주에 갔다 오셨어요, 다들? 꽃구경? 저는 다녀왔죠. 저는 갔다 왔죠. 하얗게 물들이고 왔습니다, 저를. 벚꽃으로. 갔다 와야 돼요, 이런 거.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놀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놀아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현님 안녕하세요. 김서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빡빡하다 보면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있게 살아줘야 돼요. 저는 너무 여유 있는 거고요. 꼭 딱 중간 정도. 꽃 구경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꽃이 너무 예뻤어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번에는 석촌호수가 대박이던데, 저는 석촌호수는 안 갔어요. 저도 그날 벚꽃 보고 왔어요. 봐야죠. 봐야 됩니다. 항상 벚꽃은 봐줘야 돼요, 우리가. 벚꽃도 봐야 되고요. 낙엽도 또 지고 나면 이럴 때 봐야죠. 단풍도 보러 가야 되고, 사람들이 할 때 다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제철 음식도 나오면 다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죠. 다이어트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철 음식만 없으면은 뺄볼만 한데, 저는 워커힐 다녀왔어요. 워커힐이 어디예요? 워커힐도 벚꽃이 있네. 저 몰랐어요. 여기 처음 봤어요. 워커힐은 벚꽃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놀러 다녀야 됩니다. 호텔 근처에 벚꽃이 있구나. 몰랐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이날은 대중교통 타고 갔다 왔어요. 이런 날 차 가지고 가는 거는 안 되는 일이 절대로. 엄청 힘들어요. 주차장에서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곳, 올림픽공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워커힐 괜찮네. 이것도 호텔 가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사실 저희 모든 동네가 어디든지 벚꽃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런 날은 좀 사람이 좀 치워봐야죠. 사람이 치워봐야 됩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은 언제 개업해야 될까, 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개업하는 시기가 1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이라고 하면요,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업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일정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게,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에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딱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11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하고, 자격증 배부를 12월 초에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그럼 자격증을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개업이 가능해져요. 교육 받고 나면 바로 개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통 요때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무실 찾는 거를. 그러다 보면은 12월 달에 계약을 제일 많이 해요. 12월, 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개업을 1월에 하는 거죠. 1월에 개업을 하기 때문에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되게 12월 달에 계약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매물도 많이 나와요. 원래 보통 부동산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팔기도 좀 좋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내놓는 건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내가 일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다음 사장님한테 넘기고 매물로 내놓고 나가는 게 거의 해년마다 패턴처럼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패턴이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거래량이 되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통계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낸 건데 2015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1월에 개업을 한 신규 개업 건수에 대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한 요 정도인데 갑자기 올해 23년도에 급감했어요. 요게 1273곳, 1273명이 개업을 한 거니까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최저점인 거예요. 최저점. 8년 만에, 최소한 9년 만에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많이 낮은 수치죠. 작년에 여기 2022년만 해도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 됐으니까 한 700명 이상 줄어든 거예요. 700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개업을 1월 달에 그만큼 적게 했다. 23년에는 개업을 적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치로 계산을 좀 해보면요. 신규 개업을 한 사람이 1273명이고, 폐업을 한 사람이 1111명입니다. 그리고 휴업을 한 사람이 130명이 있어가지고 총 32명, 32곳의 중개업소가 개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로.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문을 닫은 곳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축 아파트라든지 단지, 그리고 없는 자리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인수 안 하고 새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폐업을 한 자리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없어진 곳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가 약 28,000명인 거를 생각을 하면요, 1273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4.5%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진짜 개업을 많이 안 한 거죠. 물론 한 달이긴 하지만,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때보다 막 한 700명 이상 낮은 거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합격자 수가 많았는데 개업은 적게 했다. 이게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인 거죠. 개업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가장 큰 문제죠. 자, 일단 주거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거용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을 한 곳들을 보면요,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들이 되게 높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죠. 우리는 그럼 언제 개업해야 돼? 개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동산 수요는 전세랑 월세, 매매로 주로 이루어지죠.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수치가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호황기니까 잘 된다, 아니면은 이때는 불황이니까 안 된다, 이때는 개업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대적인 거라 보면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동구 2012년부터 22년까지 성동구 주택 거래량을 한번 통계치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2012년에 요 정도 거래가 되던 게 쭉쭉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슬렁슬렁 하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장 적은 거래량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다 적다는 어떤 한 기간을 두고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 기준점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훨씬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2012년에 개업한 사람들은 되게 거래량이 없을 때 개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쭉쭉 올라가잖아요. 내가 만약 성동구에서 주택을 하는 사람인데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한 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시점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면요, 언제든지 개업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이때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때만 좋다 이건 아니니까. 그 원인으로는 집이 필수제라는 거에 좀 있어요. 사람은 보통 생애 사이클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애 주기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이라는 거죠. 자, 내가 혼자 살 때는 원룸에 살아도 돼요. 원룸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원룸에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뭐 옷도 좀 보관을 해야 되고 각자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원룸은 너무 좁고 부딪히니까 많이 싸우니까 야, 방 한 칸이 더 있는 곳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도 아파트로 가보자 라고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은 그래도 기어다닐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어다닐 공간. 그러니까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 집은 필요하거든요. 자, 집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동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요. 근데 잠깐은 이거를 멈출 수 있어요. 야, 좀 더 견뎌보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견딜 수 있는데, 이거를 생애 주기를 길게 먹고 보면은요, 결국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필수제라는 거거든요. 전세나 월세나 매매든지 간에 사람은 결국에는 이사를 합니다.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필요한 집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래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이 언제 올라라고 물어보면 이건 누구나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내릴 것 같다, 아니면 보합을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언제 올라간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래량은 다르죠. 무조건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무조건 올라간다. 거래량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래량은 사라질 수 없어. 이 부동산계에서는 거래량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사실 좋은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업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 우리 같은 초보가 시작하기 되게 좋아요. 거래하기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좋은 자리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요, 웬만해서는 좋은 자리는 안 나옵니다. 부동산은 원래 괜찮은 자리는 거의 안 나와요. 아니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들도 우리가 딜이 가능한 거죠. 협상이 가능해요. 우리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괜찮은 자리에 갈 수 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조건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부동산 안 좋다고 망한다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 주변에다가 물어보면요, 항상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힘들다라고 해요. 뭐 진짜 거래량이 많을 때 빼고는 대부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고민 같은 거죠. 고민 상담을 하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이분이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에도 좀 꾸민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당연하죠. 이게 처음 시작하는데 약간 욕심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코너 자리 들어가 보고 싶고, 좀 더 괜찮다라고 하면은 비싼 금액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거기다가 처음 시작하는 내 사무실이니까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인테리어에다가 돈을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이제 옆에 있던 부동산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들였지? 여기 권리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장사 안 돼서 힘든데,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가 되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실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둬도 기가 죽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돈을 괜히 헛돈 쓴 것 같고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굳이 창업한 사람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고운 쪽으로 많이 쓰면 좋은데, 보통은 안 고운 쪽, 좀 나쁜 쪽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시작하는 사람한테 거의 저주를 내린 거죠, 거의. 많이 그럽니다. 진짜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일을 시작을 하는 데는 충분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고, 내가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시작하고 싶다 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잠깐 와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이게 왜 썼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중개도 잘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창업을 한 사무실에 와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개할 때 무슨 눈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집을 잘 계약하겠어요. 거의 눈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을 못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거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보면 시작을 못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 우리가 매수자 우선 시장이라고 하고 매도자 우선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초보자들이 지금 시작하기 되게 좋은 기간이니까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돈 들여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 내 기준에서 괜찮은 기준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아니면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조금 보면서 놀랐어요. 오늘 제가 조사하면서 이거 그래프 그린 거였거든요. 그래프 그렸는데, 야야, 되게 2012년이랑 거의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성동구지만 이건 제가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랜덤으로 찍어서 들어가서 보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을 알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주제가 벚꽃인가요? 반갑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뭐라고 벚꽃을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냥 벚꽃은 그냥 분위기. MH님 안녕하세요. 비가 오네요. 아우, 비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인사. 유쾌한 모더리님 안녕하세요. 버튼홍님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이네요. 퇴근길 버스에서 라방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다들 퇴근하시는데 저를 보면서 퇴근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더리님은 최근에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으신 것 같던데, 저 어떻게든지 버튼홍을 보실 정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 모르는 중개사들도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구독자가 그렇게 빨리 안 늘어나잖아요. 전국에 몇 명이야.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46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한 사람이 10 몇만 정도 되는데, 버튼홍을 아직 제가 이거 안 올라갔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1219님 요즘 열심히 사무실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한 부동산 가서 인사드리고 이 지역 개업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조언과 함께 마땅한 자리가 없다고만 하시고 사무실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네요. 그럼요. 절대 사무실 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무실 구하는 게 쉽지 않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잘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출퇴근길 버튼홍 영상 보면서 실무 공부 잘하고 있어요.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실무 영상보다. 그럼요. 여러분, 제 영상이랑 제 채널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제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이나 공부를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살아남으려고 만든 거예요, 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잘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죠. 소공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로테님. 플로라님 로테님이시네요. 그럼요. 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일이 버튼홍이 얘기할 때는 쉬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쉬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내 일이 되면 다릅니다. 내가 되면 달라요. 원래 연애도 옆에서 조언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막상 내 일 되면 조마조마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클래스 할 때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내용들은 꼭 실천해 보시라고, 적어서 수첩에라도 적어가지고 정리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알려줬다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실천하고 알아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제 영상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보셔도 좋아요. 근데 해봐야 돼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면,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때랑 제가 할 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전 영어 이름 로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1229님이라고만 할까? 앞에 괜히 읽어가지고. 전에도 한번 실수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이 있어요. 라이브는 처음 들어왔지만 꾸준히 버스농님. 예,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셔가지고, 예, 제 유튜브 수입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수입이 올라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버튼홍님 중계 실무 듣고 그나마 자신감이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려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를 만났고 저를 스쳐가고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로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진짜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소니님 처음 뵙겠습니다. 맥주 한 잔 하며 봐요. 요즘 개공을 하고 싶어서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당장 차릴 수 있을 만큼 힘이 나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영상 보고 있는데 도움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다들. 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주시죠? 예. 제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제 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제가 뭐 세상 1000억을 버는 비법이라 해서 올려놓다 하더라도, 안 하면 끝이에요, 안 하면. 안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버튼농을 찾아서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영상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제 영상을 다 보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뭐가 될지 모르니까 다 올려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린 것도 엄청 많아요. 라방도 제가 저번 주 거부터는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예전 것들은 그냥 원본으로 올렸더니 조금 애매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힘들면 어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어려운 일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진짜로 꼭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요, 중개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뿐이지 못할 일은 없어요. 진짜 대단한 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유튜브를 활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가 땅을 하거나 공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영상이 다 좋아요. 은혜님 안녕하세요. 은혜님 맞죠? 요거는 로라님이랑 좀 외국 이름에 제가 좀 약합니다. 김님 앞에 거 안 읽어야지. 자,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버튼홍님 영상 보면서 중개일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도 샤워하면서 보다가 라이브로 넘어왔네요. 금방 영상에서 나온 광고 상단 노출법이 궁금합니다. 금방 영상에서 나온 광고 상단 노출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뭐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단 노출법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되게 길어요. 얘기가 깁니다.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요. 화면이 꺼져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버튼홍님 참 좋습니다. 제 자체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애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애가 항상 행복해요, 보면은. 정말 도움돼요. 특히 저처럼 개공하려고 하는 분들 도움됩니다. 열정홍님 또 왔어요. 별과나무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마케팅 과정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마케팅 과정이 뭐죠? 이제 클래스요? 이게 보자, 4월
내일인가 모레인가 시작하니까 모르겠습니다. 4월 중순쯤에 다시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공으로 일하고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꿀팁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그런 게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막 치열하게 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긍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얘가 원래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많이 보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리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 정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런 것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괜히 겁나네. 로라님 다음부터 좀 겁나. 꿀팁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님. 행복도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이 망해가는 과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이 망해가는 과정, 요겁니다. 사실 제가 주제로 이걸 정할 때 생각했던 게 부동산들이 대부분 일을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약간 망해간다? 쓰러져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개업이 좀 줄어들고 폐업이랑 휴업이 좀 많아졌잖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폐업률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부동산이 시장 상황에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잘 되는 시기에 폐업을 하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그때도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인 거래량을 보면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전체 공인중개사들, 전체 부동산들이요, 각각으로 놓고 보면은 수입이 줄지 않으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전체 양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잘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안 줄어든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 폐업이 시장 상황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라고 하면요, 경기가 좋을 때는 폐업하는 부동산들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은 2021년 기사입니다. 2021년 부동산의 호황기죠. 자,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소다. 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12만 명에 달한다. 자,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요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이 줄어들면서 현재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12만 명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했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0건, 폐업은 5,800건, 휴업은 420건. 자, 요거 합치면 거의 6,000건이 넘죠. 6,000건이 넘습니다. 6개월 동안 6,00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0건 정도의 폐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부는 여기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서 대부분은 계약이 안 나와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시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시기에도 폐업을 할까?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정말 잘하는데 왜 계약을 못 해가지고 폐업을 할까? 이 사람들이 진짜 왜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을 하는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는요, 돈을 못 버는 중개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항상 있어요. 거래량이랑 상관없이 항상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실력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객들한테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요. 이분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인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이클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소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친절하게 해가지고 고객들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가장 좋은 매물을 찾아가지고 좋은 집을 소개시켜주는 중개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엄청 친절하게 일을 합니다. 친절하게 일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항상 갑질을 하는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만나요. 확률적으로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가가지고 울게 만들고 서러워서 울게 만드는 그런 갑질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갑질을 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제 제가 단톡방 보니까 도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자기 짐을 묶어두고 그거를 돈을 전가하고 결국에는 공인중개사를 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일어나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만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갑질을 당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라든지 선입견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죠. 자, 내가 너무 친절하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저번에 나한테 갑질했던 그 사람 목소리 똑같아. 그 사람 아닐까? 얼굴이 비슷해. 야, 자매 아닌가? 형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야, 진짜 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해주면은 사람들도 당연히 나한테 친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호구됐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집을 많이 보여주면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입견이라는 게 나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려요. 선입견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선입견을 갖게 되면요, 변화를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뭔가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걸 깨부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선입견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예, 사람들 만나가지고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계약을 안 할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이런 선입견을 내가 만들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률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몰랐을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진심을 다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계약이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인데 내가 불친절하다, 내가 진심으로 안 대한다, 고객을 대충 대한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만 보면은 관상이 생각나요. 아, 저 사람 관상은 좀 난 저런 인상 가진 사람들 내가 잘 알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관상이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선입견에 내가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나 스스로 원칙을 하나 정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에는 갇히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맞는 고객을 내가 찾자. 나에게 맞는 고객을 찾자. 요게 제 원칙이에요. 이런 선입견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했는데 가장 최종적으로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화 상담, 그리고 첫 번째 미팅은 항상 최선을 다하자 했어요. 이거 뭐 목소리가 어쨌든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걸 물어보든 어떤 상관이 상관없어요. 어떤 요구를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화 상담이랑 첫 번째 미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한 번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전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고객이 연락 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간에 저는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첫 번째 미팅까지는. 그래야지 내가 그 선입견을 깰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이 원칙을 하나 해고 만나니까요, 진짜로 선입견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은 계약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내가 가능할 때만 만난다, 요거였어요. 저는 약속을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잡거나 이중으로 잡거나 상황이 안 되는데 고객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능한 시간에 확실하게 손님한테 투여할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 시간과 이 시간에 빈 공간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고객을 만나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해요. 안 되는 시간이면 포기하고, 되도록이면 고객들과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픽스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좀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3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3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해가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출발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고객한테 전화 옵니다. 이 방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사무실에 있는 순간에 그런 전화가 왔다면 당연히 보여줬겠죠. 근데 내 상황이 집에 가고 있는 거잖아. 물론 못 돌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이게 잘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나에게 맞게 그냥 저는 오늘 영업시간이 끝나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이 방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걸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요 되게 후회라든지 미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그때 딱 그 시간 동안 상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녁 늦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내가 밖에 있거나 내가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는 거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업무가 끝나서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는 뭐 취소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후에 연락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밤 11시에라도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와요. 그러면 이건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건 상담을 합니다. 이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선입견에 갇혀서 고객을 걸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불친절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죠. 안 맞는 사람한테까지 계속 그런 감정 소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을 갖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계속 약간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알려드린 거 우리 그래프 있잖아요. 이 패턴 그대로 갑니다. 거의. 그래서 폐업까지 이어지시는데 이분들이요 알고 보면은 이 중개사분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좋은 기업에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일을 하는 중간에 자기가 너무 친절하다고 느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객한테 맞추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정도의 친절을 대해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해줄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의 선택이 잘못되면은 일하는 내내 힘들고 어렵고 돈도 못 벌고 결국에는 폐업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나에게 맞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관상이지 사이언스. 뭐 이렇게 줄여. 네. 뭐 그럴 수 있죠. 가지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님 안녕하세요. 안녕님. 안녕님 그러고 보니까 좀 늦었네요. 안녕님은 항상 빠르신 분인데. 웃겨. 관상이지 사이언스. 이거는 조금 다음번엔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이지 사이언스. 멘탈 관리. 첫 번째, 이건 내가 한 말이구나. 선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은 비가 좀 오나요? 이제 방송 끝나고 밖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몰랐어요. 비가 온다는 거는 봤는데, 밖에 나가서 맞아본 비 오랜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비. 늦었어요. 화요일 기다렸어요. 뭐지? 선아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막. 설레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아님. 진짜 되게 좋네. 기다렸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듣기 좋은 말 같아요. 기다렸다는 말. 아침부터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맞다. 제가 원래는 오늘 그 오프닝 때 얘기할 거를 꽃놀이를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화재 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했는데 급하게
우리 지민이가 급하게 빌보드 1위를 하는 바람에 예, 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민이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화재 진짜 많이 났더라고요. 인왕산에서 났더라고요. 그 주제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건데, 예, 만들다가 말았어요. 만들다가. 야, 인왕산에서 원래 이게 불이 잘 안 난대요, 거의. 그 청와대 있는 쪽이잖아, 인왕산이. 그래서 안 나는데 이번에 불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것도 확인했었거든요. 그 소방제청인가? 거기서 통계치를 내는데 서울은 거의 없더라고요. 서울은. 예, 산불 자체가 서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좀 크게 난 것 같아요. 서울 화재 중에 가장 크대요. 예, 저도 이거 봤어요. 서울 화재 중에 가장 거의 큰 거라고. 서울은 근데 화재 자체가 산불 자체가 거의 없대요. 별로 없대요. 개수가. 창원도 비 옵니다. 소통하는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창원에 계시는구나. 아, 창원은 뭐 제가 잘 알죠. 창원도 비가 오는군요. 제가 요즘에 그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번에 클래스 하나 끝나면서 이분들이랑 이제 어떤 걸 할까, 어떤 이유로 한번 만나 뵐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임장 얘기도 좀 하고, 예, 여기서도 임장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예, 여러 개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버스농님 항상 긍정적이시고 대박 나세요. 긍정적이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이 아니라 애가 좀 모자란 거예요, 그냥. 예, 애가 좀 모자래, 보면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뭐 밖에 나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내한테 이제 아내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너는 진짜 팔자 좋다. 예,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대박 나세요.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산불 피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산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가지고 몇 건이라더라고요. 엄청 많이 났던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산불 이렇게 많이 난 거 처음 봐가지고.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대충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가 안 오는 가을, 초겨울 막 이럴 때 보면 산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봄에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못 봐서,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려서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은 봄에 원래 이렇게 산불이 나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요즘에는 막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말도 되게. 쇼호스트 그거 보셨어요? 쇼호스트 퇴출된 거? 야, 이것도 뭐 저 모르는 분이에요. 이 쇼호스트 분 모르는데 뜨더라고요. 불놀이 하다가 납니다. 불놀이가 뭐예요? 뭐 지불놀이 같은 건가요? 안 그래도 오늘 사무실 자리 알아보고 집에 오는 길에 직접 산불을 목격했어요. 뭐 산불 산불 같은 게 목격이 되는 거, 그런 건가요?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지? 옛날에 무도에 나왔던 쇼호스트 분이신데, 그러니까요. 경기도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이라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산불을 볼 일이 있나요? 저는 산불 끄러 가본 적 있어요.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산불 끄러 자주 갔습니다. 산불 진짜 끄기 어려워요. 이게 잔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래서 산에 불을 이제 헬리콥터가 다 이렇게 끄고 가면은, 이제 우리 대원들이 요 등에다가 짐을 하나 줘요. 책가방 같은 걸 지고 물을 가득 담고 올라가면서 요렇게 하면은 물이 거기 앞에서 스프레이처럼 쑥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낙엽이나 이런 데 다 전부 다 끌어다닙니다. 발로 밟기도 하고 끌어다닙니다. 근데 이게 물이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물을 짊어지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올라오다가 또 그 정도 높이까지 가면은 또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은 잔불 처리가 안 돼요. 다시 불 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강원도에서 봤습니다. 근데 무섭습니다. 이게 산불 되게 무섭다니까. 전 산불 진짜로 크게 난 거 봐가지고 무서워요. 봄에 건조해서 불 많이 납니다. 헬기로 열심히 물 퍼다가 지나는 것까지 봤어요. 저는 이 헬기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았어요. 예, 잔불 작업하다 보면요, 헬기가 와서 물을 뿌려주고 갑니다. 네, 인격 같은 건 없죠. 군인들에게 인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뿌리고 가요. 뭐야, 씨 하면서 다 젖어가지고 와요. 다 젖어가지고 산불 지나하러 가면은 다 젖어서 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산불 봤어요, 살면서. 근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연기만 여기저기 조금씩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붙었대, 저기. 그럼 내려가래요. 빨리 철수하래요. 그럼 막 철수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아, 침엽수. 봄에도 그 쌓여있는 침엽수인가? 예, 쌓여있는 건가? 예, 왜 봄에도 많이 나지? 저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산불 나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생계가 달려있고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큰일이죠. 리니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리니파리님은 몇 살인지 알겠네요. 네, 82년생인 거죠. 82년생. 운동하다 막 들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들어오고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야, 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82년생 정도면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82년생이면은 42살인가요? 네, 42살. 이게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운동을 이제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살려고 해야죠.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 인생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생 목표가 약간 건강하게 산다. 요게 인생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많이 해도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 식스팩이 있고요. 막 몸에 근육 많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아픕니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아파요. 항상 많이 아픕니다. 적당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짝짝 갈라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아픈 거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거죠.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겁니다. 이게 안 아플 정도로 해야 돼요. 원래 체대생들이 제일 많이 아파요. 체대생들은요, 한의원을 이렇게 돈을 버는 거랑 한의원에 갖다 주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의원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 아무튼 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죠. 야, 진짜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스트림을 킨 지가 62분이 지났대요. 제가 이거 방송하는 게 조금 재미가 들었나? 이상하게 되게 빠른 것 같아, 시간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70분이나 70분이나 방송을 하게 됐네요. 원래 이제 제가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 저녁 시간에도 다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방송이셨기를 바랄게요. 이것도 최대한 빨리 잘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